예, 엄민상 변호사 TV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파산 관련한 내용 중에서요, 항고 사건 관련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파산 채권 신고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 날 항고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파산 선고가 올 11월 8일 날 있었죠. 11월 8일 날 있었고, 항고를 제기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어제 항고심 신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법률 용어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판결이 있고 결정이 있는데, 판결 같은 경우는 1심이 끝나면 합의부 사건 같은 경우 고등법원으로 하는 것을 항소라 그러고, 대법원에 하는 것을 상고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반해서 결정과 관련해서는 고등법원의 2심, 물론 1심이 합의부인 경우입니다. 2심은 고등법원에서 하게 되는데, 그 경우 항고라 그러고, 그 끝나고 나서 다시 하는 대법원에 하는 거를 재항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항고가 다른 거하고 좀 다르게 즉시 항고라고 했어요. 집행 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집행 정지의 효력이 없고, 그러니까 11월 8일 날 파산 선고 이후에 파산 절차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항고를 하니까 항고심 신문기일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판결 관련해서는 재판 그거를 변론이라 그러고, 형사에서는 공판이라 그러죠. 결정 사건 같은 경우는 신문이라고, 그렇게 신청 사건이죠. 신문이라고 이렇게 해서 어제 열렸습니다. 요 파산 사건 같은 경우는 항고인이 불복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채무자, 그러니까 슈텐코리아 영농조합 법인이 채무자죠. 그리고 채권자도 항고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항고인이 슈텐코리아 영농조합 법인도 항고를 했고, 그다음 채권자 중에 몇 명이 이렇게 항고를 제기해서, 상대방은 물론 채권자인 경우는 슈텐코리아 영농조합 법인이 되겠고, 또 파산 관제인 또 상대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출석은 항고인 측 당사자가 직접 온 경우, 그 다음에 대리인으로는 아마 이성희 변호사가 재판 참석을 한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파산 관제인이 출석을 했고, 그리고 항고인 측, 슈텐코리아 영농조합 법인 또 채무자로서 항고를 했는데, 아마 거기서는 법무부인 하오에서 출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오 같은 경우는 지금 방범법 사건 2심 지금 변호인으로 또 지금 하고 있는 그 법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문은 어제 한 번으로 이렇게 종결이 되었고, 다만 신청 사건 같은 경우는 신문을 종결하더라도 언제까지 서류를 낼 날짜를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는데,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날짜는 내년 2월 11일인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2월 11일이라고 하니까 우연히 또 그날이 제1회 파산사건 채권자 집회 기일입니다. 1월 17일까지가 채권 신고 날짜고, 2월 11일이 채권자 집회일인데, 그때까지 아마 낼 서류들을 내서 그날 기준으로 결정을 할 건데, 그 결정 날짜는 신청 사건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렇게 잡지는 않습니다. 항고를 하면은 항고 이유가 있겠죠. 항고 이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1심 소송 대리인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주장했던 내용들 아마 그대로 아마 반복을 해서 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주장했던 내용이 총 3가지였습니다. 3가지 이유로 파산 신청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첫 번째가 신청인이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의 회원들은 파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걸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신청인이나 고소한 사람들 같은 경우, 아니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탈퇴를 하고 선수금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이외의 회원들은 아직까지 그대로 회사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채권자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채권액이 지금 자산을 넘지 못한다. 그랬던 기각돼야 된다는 두 번째 주장을 했었고, 마지막으로 주장을 했던 게 권리 남용이죠. 이거는 파산 절차를 이용해서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으려는 그런 걸로 했고, 다른 목적을 가진 게 아니어서 이거 권리 남용이기 때문에 파산 신청 기각된다 주장을 했었는데, 3가지 주장 사실 1심에서는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파산 결정이 났겠죠.
그러니까 지금 항고심에서도 이 주장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첫 번째 주장 같은 경우는 제가 주장은 했지만 주장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파산 원인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신청인이 몇 명이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때 이제 파산 원인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파산 원인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제 재무제표나 이런 걸 봤을 때 간단하게 이제 결정이 되고, 다만 이제 권리 남용이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소지는 있습니다. 이제 어제 이선희 변호사도 파산 사건 관련해서 이제 권리 남용 그거를 판례를 예로 들면서 하던데, 사실 권리 남용이라는 게 이제 민법 2조에 있는 규정인데 말은 사실 그럴듯하지만 실제에서 받아들여지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제 왜 그러냐면 대법원에서 이제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권리 행사를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 그 권리 행사는 허울뿐이고 오로지 채무자를 이제 괴롭히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 그리고 자기한테도 아무런 그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했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권리 남용이 되는데, 어제 그 울산지방법원 판례를 들은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판례는 사실 이 사건과는 유사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울산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채권자들 일부가 아주 썩 좋지는 않은 목적으로 이제 파산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후에 결국은 그 대법원에서 파산 확정이 돼서 지금 파산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거기는 이제 조합이 토지구역 정리조합이라고 해서 우리 스탠코리아 영농조합 법인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른, 그리고 또 채권자들이 형태도 많이 다른 그런 거기 때문에 그 판례를 이 사건에 드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약간 좀 해프닝도 있었다고 하던데, 지금 채권자가 파산 사건에 있어가지고 파산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채권자가 내가 채권자라는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일반 회원이라고 다 항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채권자만이 이제 항고를 해야 되는데, 어제 아이디가 없는 거 그걸 가지고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채권액이 있다는 거를 그 항고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항고인들이 1심에서 이제 파산 신청인들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아이디나 회원 여부, 회원이라고 또 다 항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채권이 있어야, 선수금이나 출자금 중에서 이제 받지 못한 미선수금이 있어야 이제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해프닝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항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회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간단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이제 뭐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또 1심에서 한 7개월 가량 이 사건을 했기 때문에 사실 다툴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다투었고, 이제 파산을 막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했지만 파산이 결정이 나서 저도 자신도 이제 아쉬운 게 많지만 항고를 했다고 하나 항고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나 이제 항고가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래서 이제 채권 신고 이런 거를 이제 놓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결정이 지금 2월 11일이 이제 심리 종결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서류를 내는 걸로 판단을 하겠다. 그래서 처음 예상과는 달리 결정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법원이, 특히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제가 한 1년 동안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런 저런 재판을 가면서 느끼는 건데, 어떤 법적 안정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 번 1심이나 한 번 이전에 재판부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사정 변경이나 특별한 게 없는 한은 바꾸지 않는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이제 1심을 했죠. 합의부에서 했습니다. 합의부에서 했고, 회생법원은 파산하고 회생사건만 하는 특별 그 법원이지 않겠습니까? 특별법원에서 한 1심을 서울고등법원은 뭐 이 재판부가 뭐 이런저런 사건도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생법원에서 한 1심 이 결과를 뒤집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회원 여러분들도 항고심이 이제 진행은 됐지만 결과에 대해서 신경을 뭐 쓰시지 않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파산 사건 이 절차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파산 관제인 또 그걸 전제로 아마 계속 일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산 절차에 오히려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연합채권단을 만들어서 지금 회원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 제가 뭐 단톡방도 만들었습니다만, 그 채권 신고와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분주하지 않습니까? 여러 단체들이나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이제 채권
채권 신고와 관련해서 많이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제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파산 채권 신고와 관련해서 왜 아무 말이 없느냐 해서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핵심적인 거,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될 거, 이런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채권 신고와 관련한 서류는 지금 파산 선고를 한 이 재판부에서 주의사항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 이미 이제 공개가 됐죠. 공개가 됐는데 서류들이 꽤 많고 이 서류가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 직접 하는 분들은 지금 거의 뭐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피해자 연대에서 아마 하는 방법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다 이렇게 보니까 이것저것 고려를 하고 또 파산관계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렇게 양식이나 이런 걸 안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한 명 접수할 때마다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뭐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접수하실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연합채권단의 이름으로 이제 회원들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연합채권단에 가입하신 회원들 상대로 지금 안내를 드리는 것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변호사가 이제 대리를 할 겁니다. 대리를 할 거고 뭐 대리는 일반인이 해도 되고 변호사가 해도 되지만 지금 제가 안내 말씀드리는 연합채권단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변호사가 대리하는 걸 기본으로 한 가장 간단한 채권 신고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제 석 장만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파산 채권 신고서, 신고 내역서, 위임장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요거 제가 화면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양식은 서울회생법원 그 양식 들어가면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저는 요 지금 타이핑을 했습니다만은 직접 하실 때는 연필로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여기는 이제 변호사가 대리를 하지만은 최소한 요 부분은 회원 그러니까 채권자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가장 해 주셔야 될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산 채권 신고서를 한번 보실까요? 빨간색으로 된 부분만 채권자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연원일은 2024년 12월 그 뒤에 날짜도 그렇게 쓰시면 되고 채무자는 휴스텐코리아 영농조합 법인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사건 번호는 2024 하합 10030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라는 이제 채권자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쓰셔야 되는데, 그거 보시면 성명에 이제 성명을 쓰시면 되고요. 그 인에는 사인을 하시든지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인감도장 아니라 상관없습니다. 주소는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통지 송달받을 주소는 따로 안 적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통지나 송달은 이제 전자소송으로 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적으셔도 되고요.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는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팩스나 전자우편 이런 것들을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 나는 이제 변호사를 할 거니까 이 부분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밑에 보면 별첨 보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신고 내역서. 신고 내역서는 또 다음에 이제 양식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빙 서류,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해피캐시 앱 캡처본하고 은행 입출금 내역, 은행 도장이 날인된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게 파산 관제인 사무실의 설명입니다. 해피캐시 앱 캡처본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맨 처음에 열면은 나오는 화면이 있어요. 그걸 이제 그거는 왜 캡처를 해주시냐고 하면은, 거기 보면 이름도 있지만 자기 소속 플랫폼이 있습니다. 플랫폼이 있고, 자기가 또 회원으로 등록한 그 넘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원 특정을 위해서 맨 첫 번째 화면, 그걸 캡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해피캐시 앱을 열면은 왼쪽 밑에 보면 내 해피캐시, 그걸 누르면 까만 화면이 나오죠. 까만 화면 거기 보면 입금 내역, 출금, 그 다음에 쇼핑, 페이, 사용 금액을 뺀 금액이 이제 그 미수금. 그 미수금이 마이너스인 분만 채권자입니다. 플러스인 분은 채권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두 개를 이제 같이 캡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입출금 내역, 은행 도장 날인된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꼭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법인은 없기 때문에 다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은 주민등록 등본. 초본이 아닙니다. 등본을 꼭 환부를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이제 위임장인데, 위임장은 보통 이제 변호사가 대리하는 경우는 이제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이제 일반 소송인 경우는 이제 따로 저희들이 받지는 않는데, 요 채권 신고와 관련해서는 이제 파산관제인 사무실에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비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변호사가 대리하더라도 인감증명서를
꼭 첨부를 해 주십사는 그런 이제 부탁 말씀이 있어서,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하고 인감증명서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서류가 이제 신고 내역서입니다. 신고 내역서인데 원계정 서버 계정을 다 갖고 있는 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원계정 서버 계정으로 나누셔가지고 남아있는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자는 뭐 따로 적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원계정 플러스 서버계정 합계금을 해서 요 밑에 이제 합계란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원계정은 플러스인데 서버계정이 마이너스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버계정 마이너스에 원계정 수익을 뺀 금액이 미수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뭐 굳이 그렇게 보다는 플러스되는 원계정은 이제 제외하시고, 그 다음에 채권에 거기 적으실 때도 서버 계정이라는 말은 굳이 쓰지 마시고, 원계정이든 서버 계정이든 다 똑같이 채권자는 한 명이잖아요. 그냥 금액만 원계정 하나면 금액 적으시고, 원계정 하나일 경우는 원계정이라고 말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금액 얼마, 두 개가 있을 때 원계정 서버계정 여기에 적으시라는 거고, 원계정이든 서버계정 하나만 있는 분들은 그냥 금액만 적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의 종류 보시면 선수금 또는 출자금, 자기 성향에 따라가 선수금이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출자금이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종류는 선수금 또는 출자금, 반환채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 채권의 내용 및 원인에는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가 주택거래 영농조합 법인이죠. 채무자에 대한 선수금, 과료월급, 출자금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돼요. 중미수금.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적어야 되나 되게 이렇게 조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제가 한 것처럼 이거는요 딱 정해진 게 없어요. 이제 뭐냐면 채권의 종류라는 거는 소송할 때 어떤 분들은 선수금, 반환채권 이렇게 해서 소송한 분들도 있고, 손해배상 채권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뭐 출자금 반환 이렇게 지금 그거는 이제 적기 나름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용어가 이렇게만 적으시면 되지, 이 용어에 따라 가지고 채권이 인정되고 안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렇게 이제 제가 용어를 적은 거니까요. 이렇게 이제 적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렇게 와보시면 소송 중인 분이 있어요. 소송 부분이 사실 소송이 중단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법원 사건명, 사건번호가 있으면 그래도 그 파산관계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 사건번호나 사건명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집행군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으신 분 가끔가다 계시죠. 그분들은 그거를 지급명령, 판결문, 정본이든 사본이든 그거를 같이 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그분들도 해피캐시 앱이나 이런 거 통장 입출금 내용도 같이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지급명령이 본인이 이제 받은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판결을 받은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명령 받은 분들도 지급명령 결정문하고 아까 앞에 해피캐시 앱 캡처본 은행 입출금 내역도 같이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은 대리인이 이제 접수를 할 경우죠. 대리인이 접수를 할 경우, 본인이 할 경우는 임장이 없어도 됩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할 경우는 요걸 적으셔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제 연합채권단에 보내실 때는 그 위에 이제 대리인 부분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고무명판을 이렇게 찍어서 할 거기 때문에 안 적어도 되고, 위임사항은 적어 주셔야 됩니다. 2024 하합 사건번호 100300 적으시고요. 파산자는 주택거래 영농조합 법인이죠. 그것만 적으시고, 그 다음 날짜 적으시고, 위임인 성함 쓰시고, 서명도 날인하셔야 됩니다. 주소, 주민번호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 인감증명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대리를 하더라도 인감증명서는 꼭 제출해 달라는 게 이제 파산관계인 사무실에 이제 부탁이기 때문에 제출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 연합채권단 회원을 가입하셔서 이제 변호사 대리인을 통해서 이렇게 가입하면은 적는 부분이 상당히 간단하시죠. 그냥 그 아까 해피캐시에 캡처를 한다든가 은행 입출금 내역 그 부분만 아마 여러분들이 제출을 받으신다면, 나머지 양식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한 걸로 제가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제 연합채권단을 통해서 채권 신고를 하면 이제 좋은 게 있습니다. 제가 꼭 강요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채권 신고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건이 이제 종결되는 게 아니라, 자기 본인이 할 때는 뭐 또 접수증이나 또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접수받을, 통지받을 주소도 적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절차를 이렇게 통지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변호사 대리인을 통해서 이렇게 접수를 하시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통지나 이런 것들도 대리인에게 하면 되니까
좀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파산 관계인하고 어떤 협의를 하거나 뭐 채권 신고와 관련해서 이제 보정을 하거나 어떤 절차 안내를 받을 때도 이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서 대리를 통해서 하는 건 또 편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또 뭐 부담 없이 이제 회원비는 이제 한 달에 이제 10,000원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가입을 하셔서 뭐 저희 그 연합채권단이나 아니면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신다면 훨씬 더 이제 안심을 하고 할 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파산 절차는 지금 이미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11월 8일부터 시작이 되었고, 파산 관계인 또 그날부터 이제 업무에 착수를 했죠. 지금 물론 뭐 항고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회생 신청 또 한다는 팬덤 비대위나 뭐 이성희 변호사 사무실도 회생 신청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나 이제 파산 절차가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또 분산될까 조금 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는 이제 회생을 반대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회생을 반대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다만 저는 이제 생각은 분명합니다. 생각은 분명한 게 뭐냐면은 파산 절차를 최대한 빨리 이제 조기에 종결시키고, 그를 통해서 채권을 확정하고 재산을 최대한 빨리 이제 환수를 해서 가장 빨리 이렇게 채권 절차를 종결시키는 게 이제 저희 목표고, 또 우리 이제 시더스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파산을 하더라도 다행히 뭐 재산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어떤 파산 절차 내에서 회생을 도모해 볼 수 있는 이런 길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렇게 종결하자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채권이 이제 빨리 확정이 돼야 되고 회수가 빨리 돼야 되는데,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급하고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신탁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신탁과 관련해서 파산 이전에는 뭐 이성희 변호사에 대해서 이제 파산이 무효다, 뭐 소송도 제기를 했고, 여러 가지 왜 무효인지 사유를 여러 차례 이제 법적인 그런 설명을 곁들이면서 회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거기서 이제 수익자 지정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수익자 지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지금 이 사건 신탁 같은 경우는 위탁자하고 수익자가 동일합니다. 위탁자는 휴스텐 코리아나 휴스텐 코리아의 계열사이고, 수익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자익 신탁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자익 신탁으로 되어 있고, 수탁자는 계약서상으로는 이제 법무법인 청구로 되어 있는데 등기부상으로는 또 이성희 변호사 개인으로 되어 있죠. 개인으로 되어 있고, 최초에 그 신탁의 목적이 극구 이제 사회 신탁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이제 수익자 지정 신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받고는 했지만 그 수익자 지정을 통해서 수익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익자가 신탁 원부에 보면 위탁자 이꼴 수익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수익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했다 하는데 그게 아니죠. 설령 그 신탁을 했다 하더라도 위탁자는 수익자는 동일하고, 그 수익자 변경을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더더욱이나 지금 이제 파산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사정 변경이 생겼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그 이성희 변호사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마치 이제 파산이 되어도 신탁은 유효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수익자 지정을 통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 어떤 진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파산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자 지정이나 이런 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전에도 안 됐지만 지금은 더더욱 안 되죠. 그리고 이제 파산 절차, 파산 제도가 이제 파산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재산 관계는 파산 관제인이 이제 관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누구도 그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신탁 재산 같은 경우는 파산 관제인하고 이성희 변호사가 협의를 통해서 채권자들한테 바로 환가나 아니면은 직접 가는 방법을 통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입니다. 최선인데, 아마 뭐 이성희 변호사도 뭐 그렇게 하리라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런 회원들한테 이제 좋은 일을 이렇게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혹여 그게 아닌 신탁은 지금 또 유효하고 수익자 지정을 통해서 뭐 하는 그런 방법을 혹여나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큰 저항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따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좋은 방향으로 뭐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회원들의 생각이고, 파산 관제인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과 관련한 이 부분이 하루빨리
좋게 이제 협의로 끝이 났으면 하는 게 모든 회원들의 바람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신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협의다. 물론 이제 LS 인베스트먼트 삼성부동산 매각 대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대표로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법적 여러 가지 인재를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선고 이후에 이제 항고 절차가 있었고 이제 항고심 신문이 종결되었다는 것과 그 또 결과, 예상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지금 파산 채권 신고가 이제 1월 17일까지인데 아직 시간은 딱 한 달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한 달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연합채권단에 회원을 가입한 분들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했을 때 가장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시간을 미뤘던 거는 이제 최대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모였을 때 하려고 했던 거고요. 오늘 뭐 들어보시니까 뭐 불안하거나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진 않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오늘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파산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 내용에 대해서는 회원 여러분들에게 엄윤상 변호사 TV 유튜브나 연합채권단 그 단체 카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